예, 중국의 통신 회사들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당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미중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또 하나의 변수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경제와 또 증시의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성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들부터 짚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그 통신회사들의 그 상장 폐지나 디리스팅은 이미 9월, 10월, 11월에 결정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 앞두고 사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생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일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반영이 1월에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다시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린 거고요. 지금 미중 갈등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2021년을 보면 아마 상반기는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 예. 그래서 이유는 이 새로운 정부 미국이 들어와서 이제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기업도 그렇습니다. 한 100일 정도의 그런 이제 안정화 기간. 그렇게 놓고 보면 대충 한 4월에서 5월까지는 중국을 공격하기보다는 이제 미국 내부적인 사정의 정리, 그리고 지금 미국이 심각한 코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교보다는 이제 내치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는 어쩔 수 없는 휴전의 가능성, 그러나 이제 하반기는 아마도 이것이 2020년보다 또 더 가열된 형태로 이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올해 초반에는 이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듯 하다가 후반에는 다시 한번 좀 재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좋더라고요. 앞으로의 한 2, 3년 정도 되면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도 나오는데 경제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중국이 발병을 했지만 이제 사고가 크게 난 건 미국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중의 경제력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추정치로 보면 미국 GDP의 대략 한 70% 정도. 근데 향후 5년 정도 뒤가 되면 이 추세라고 하면 거의 이제 90%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미국이 지금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규모가 90% 올라가게 되면 동맹의 배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 이은 아마 바이든의 4년은 아마 미중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4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기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한 40% 수준 GDP 이 정도가 되면 항상 넘버 2를 자초시켰습니다. 미국이 이제 일본도 그렇게 했고 소련됐지만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저것이 67%가 넘어갈 때까지 그냥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다르게 얘기를 하면 미중의 경쟁이나 또는 이제 서로의 압박은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급하게 성장을 했을 때 플라자 합의로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왜 미국이 중국 견제의 시기를 놓친 걸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2009년에 이 발생한 금융위기가 그 불을 끄는데 거의 9년이 걸렸죠,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2018년부터 올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19가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팩터가 이제 가장 컸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 동맹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독불장군, 이제 미국이 단독으로 나가서 중국을 쳐부수는 이런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에 어떻게 보면 동의나 협력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협력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번에 아마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조금 이제 구멍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은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내년 올해에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타면서 한 8%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 이제 그 핵심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쌍순환 전략이거든요. 내수와 함께 끌어올리겠다라는 중국의 이 전략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가능보다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중국은 수출이 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90년대 중반 얘기고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한 60%, 65%를 넘어가다가 지금 3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68% 정도가 내수란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쌍순환이라는 얘기들을 중국이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결국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수 중심 성장 그리고 기술 국산화 이제 이것이 쌍순환의 핵심이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아마 내년 1사분기에는 거의 두 자릿수의 20% 가까운 고성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금년에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기저 효과를 그렇죠. 그래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아마 투자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금년 상반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하반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풀어놨던 이 돈들을 대거 단속해야 되는 이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아마 미국과 중국의 전쟁까지도 가세가 되면 아마 상반기가 천당이라고 하면 하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지옥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 일종의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돈 풀고 이 부양 정책하고 그 수확이 올해의 상반기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푼 돈에 대해서 걷어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사실은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변수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고요. 중국 시장에 일단은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와 좀 연관이 돼서 볼만한 부분이 반도체 굴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도체 굴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놓고서는 그 효과를 요즘에는 그렇게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칭화 유니그룹도 좀 자금난에 힘들어한다고 하고 여기는 상황이 어떤가요? 첫 번째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리 오해가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 한두 개가 부도난다고 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자초됐다든지 이런 것은 넌센스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한국 언론에 많이 보도된 칭화 유니그룹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회사채 두 개가 이게 이제 만기에 상환을 못한 것에 이 보도가 그렇게 나간 거고요. 근데 부도가 났다고 하면 칭화그룹의 자회사들이 상장된 것들이 거래 중지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도 잘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룹의 부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넌센스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안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아마 칭화 유니그룹에 대한 정부의 불만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CEO, 민간 CEO에 대한 이제 성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 평가 이거라고 봐야지 이것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자초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것은 너무 좀 과한 평가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코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거나 멈춘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되겠네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노이즈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전열 정비 이렇게 봐야 되고 그 가속을 못 시킨 이제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문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보시네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속될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법인세를 35%에서 이제 21%가 해서 13, 4% 깎아준 것이 최근 4년 동안 미국 기업들을 이제 웃게 했지만 중국은 지금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28나노
지금 중국이 한 14나노 정도를 하고 있는데 28나노 정도 수준의 기술만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를 면제시켜 버립니다. 25% 깎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반도체 펀드 같은 것들을 거의 한 50조 이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반도체 회사들한테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지원들이 뭐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멈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이번 미중 전쟁이나 또 칭화 유니그룹의 일부 회사채 부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전열 정비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한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국산화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이제 경계해야 되는 이것이 굴기의 자초가 아니라 오히려 굴기의 가속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소재 쪽에 한국 기업은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포인트. 아무래도 중국 반도체 굴기는 중국 정부 주체로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하면 최근 중국 정부가 때리기에 나선 쪽이 알리바바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황 좀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뭐 알리바바가 그 금융 포럼에서 회장이 말실수를 해서 이제 당하는 거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뭐 지분을 국가에다 헌납해서 이것을 뭐 익스큐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이 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데이터 권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GDP가 뭐냐고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G는 그로스지만 D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워가 중요한데 지금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회사들은 가입자가 뭐 12억 명, 9억 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가져야 될 데이터를 이 민간 기업들이 가진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9억 명의 소비자들이 뭘 먹고 뭘 쓰고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를 정부는 모르지만 이 민간 기업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번에 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방화벽을 쳐준 거죠. 그래서 진입을 이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독보적인 공룡으로 자란 이 기업들이 그 사이에 이제 자기의 뭐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경쟁자를 죽이거나 또는 소비자한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거래를 아주 이제 뭐 만년이 됐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기가 이번에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금융회사를 상장시키는 데서부터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금융회사들을 어떻게 IPO를 해서 공모까지 끝내고 중지를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보면 무한대로 자금을 조달해서 무한대로 이제 소액 대출을 하는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모든 은행들의 같은 경우는 예금에 대해서 이 조달에 제한을 받고 대출도 예금의 일정한 비율 중국 같으면 60%에서 70% 정도 선에 사게 돼 있는데 알리바바의 엔터파이낸셜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한대로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해서 이 대출을 하는 이런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의 예외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금융감독의 틀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이제 중국 정부가 뭐 꼭 이것은 중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권력과 알고리즘 권력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반독점법이 그대로 시행이 될 거고 중국이 조금 더 빨리 시행이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의 경우들은 근본적인 사업의 영역의 조정, 비즈니스 모델의 조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중국 정부의 일종의 이제 주도권에 대한 견제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알리바바 이 자회사 핀테크 자회사의 IPO 관련해서는 이제 마윈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금융당국을 견제한 그 발언을 했던 게 잘못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은 일단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독점을 하고 있는 그것을 견제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사실 이쪽에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경고가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을 ABS
EPS를 통해서 무한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자기 자본의 4배.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한 2조에서 3조 정도 대출을 해줬는데 예. 그것을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이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 지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그런 알고리즘을 통한 비즈니스 자체가 지금 이제는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기업 가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트를 그렇군요. 보고서 얘기를 한다거나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갖고서 평가하는 것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충격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만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볼 만한 게 중국 증시 내에서 추천 업종이나 관심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연초에 이제 59개 중국 IB들이요. 2021년에 추천 상위 업종 10개 또 상위 종목 10개를 뽑은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금년도에는 1위가 음식료, 2등이 은행, 3등이 농림업, 4등이 전자, 5등이 컴퓨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도 테크주가 엄청난 이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조정의 가능성을 아마 중국의 IB들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음식료나 은행이나 농림업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금년도에 중국에서는 아마 식량 안전 문제 때문에 종자 얘기를 이제 합니다. 종자 산업 육성을 얘기를 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고 중국의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늘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재산성 소득을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200조 가까운 예금을 이것을 이제 투자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영업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마 금년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 쌍순환 그게 핵심이 내수 확대이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인구의 뭐 5분의 1이다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한 이제 소비 증가 이거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료가 아마 탑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 뭐 종목별로도 보면 우량이나 마오타이 같은 것이 백주회사가 1, 2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쭉 이제 랭킹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좀 다른 점입니다. 예, 다음에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네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선 소장과 함께했고요. 출발마켓온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